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병원 일을 다 마치고 장내세균에 대한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장내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참 좋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내세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장내세균 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섯물인데 아침부터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장내세균 밥을 넣어주면 장내세균이 이제 그걸 열심히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유질을 장내세균이 분해하는 걸 우리가 발효라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그 발효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원료를 넣어주면 장내세균들이 뱃속에 있는 애들이 이거를 분해를 해서 열심히 발효를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이제 우리한테 보답으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시오체인 패티 애시드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의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테스틴이라는 게 장입니다. 그래서 스몰 인테스틴이라 그러면 소장, 라지 인테스틴이라 그러면 대장이라 그러고요. 영어 중에 그냥 보통은 이제 바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인테스틴 하면 조금 더 의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 속은 보통 pH가 5에서 7 정도 됩니다. pH가 7이면은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5에서 7이니까 약한 산성이고요. 그 쇼체인 패티 애시드가 엑시드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unaerobic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erobic이라는 게 유산소거든요. 그래서 un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unaerobic condition, 이거는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가 별로 없는 환경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도 aerobic 그 exercise 하면 유산소 운동, unaerobic exercise 하면 무산소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뭐 근력 운동 같은 거. 마찬가지로요,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곳에서 사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고,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비옴, 이게 이제 대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죠. 세균을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한 거고, 95% 이상의 미생물은 대장에 있고, 박테리아가 99% 이상이고, 모두 합쳐서 100에서 1000종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한 1000가지 정도가 있어야 건강하다 그랬는데, CJ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300가지만 있어도 건강하다 이렇게 판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산모들이 일단 1000가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1000가지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우리 먹거리가 이제 풍부해지지 못하면서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고요. 이게 좀 많아져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점액층이라는 그 점막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장에 있는 세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세포는 장벽을 이루는 그런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있고, 내분비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여기 이제 조절세포의 70%가 또 있다는데, 이것도 좀 틀린 말이고, 형질세포라 그래서 우리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의 70% 정도가 장에 있는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세포가 뇌 다음으로 많은 6억 개까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어떤 걸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또 뇌 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식스센스라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겉 필링이란 말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장이 이제 제2의 뇌다.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분비 세포가 있어서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점막층까지 이렇게 싹 들어오면, 세균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이란 게 우리 그 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건데요. 장내세균이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요, 이 점막을 파먹고 삽니다. 그럼 이 점막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결국 장벽 세포하고 장내세균이 딱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넘으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이라는 게 일단 일종의 이제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있는 장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면 이 점막층이 이제 두툼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 있는 세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방어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쇼체인 패티 애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쇼체인 패티 애시드, 지방산. 우리 지방이라는 것은 글리세롤하고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방산인데, 지방산은 숏체인, 미들체인, 롱체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 몇 개나 있느냐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지방들은 탄소가 14개 이상 되는
롱체인 패티 애시드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숏체인 패티 애시드는 뭐냐? 탄소가 2개부터 4개까지 있는 거를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2개 있는 걸 아세테이트, 3개 있는 건 프로피오네이트, 프로피온산이라 그러고요. 4개 있는 걸 이제 뷰티레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가 이제 식초죠. 이게 제일 많아서 한 60% 정도, 프로피오네이트하고 뷰티레이트가 각각 20%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장벽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장벽이 튼튼하고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쫀쫀하게 붙어 있고 뮤신이라는 아까 그 장 점막 그것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신에 작용을 하는 건데요.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대사를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 정상화하고 염증 반응을 정상화하고 항균 기능을 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한다. 그래서 인체 및 정신 건강의 핵심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숏체인 패티 애시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식초, 아세테이트를 그냥 먹으면 이게 장벽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게 위하고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장내 세균이 주로 많은 곳은 대장이잖아요. 대장까지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특수한 식초를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그거는 이제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가서 거기서 아세테이트로 분리되는 그런 식초를 넣어줬더니 아주 쥐가 튼튼해졌다, 뭐 그런 거 한번 전어를 소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먹어서는 이 대장까지 이게 가지를 않아요. 다 중간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대장에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티레이트를 생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섬유질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섬유질을 먹었을 때 장내 세균이 이걸 분해하는 거를 발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식품은 밖에서 섬유질을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킨 다음에 그걸 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섬유질을 먹었을 때 우리 장내 세균이 그걸 발효를 시키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탄수화물이란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사람이 먹고 이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녹말밖에 없어요. 녹말 또는 전분. 그는 이제 탄수화물이란 건 기본적으로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녹말 또는 전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을 다 끊어서 포도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전분 또는 녹말은 아밀라제를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다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영양분이 되는데, 쭉 그 포도당으로 돼 있다가 중간에 과당이 하나 섞여 있고 또 포도당으로 연결됐다든지, 중간에 갈락토스 같은 게 하나 끼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당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포도당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과당이나 또는 갈락토즈가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섬유질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자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미생물들이 잘라주는데 그걸 우리가 발효라 그러고요. 이걸 이제 밖에서 시키면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을 먹어봤자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티레이트 그런 것들이 발효식품 안에 많이 있어도 결국은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섬유질 자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섬유질을 먹으면 대장에 있는 이런 장내 세균들이 분해를 해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주요 대사 산물이고, 장에서 검출되는 숏체인 패티 애시드,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2개, 3개, 4개짜리고요.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SCF의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섬유질을 먹으면 이렇게 분해해서 요게 나오면 요게 우리 몸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혈중에서 SCF의 농도가 올라간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장에서 만들어져서 대장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간으로 가고 일부는 혈액으로 가서 전신에 퍼지는데요. 전신으로 가다 보면 일단 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지방에 SCFA 센서가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SCFA를 감지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지방 축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SCFA가 올라가면 이제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폭식을 방지한다. 또 부티르산이 많아지면 장세포가 튼튼해지고요. 뇌세포 주변에 염증이 떨어지는, 우리 전신적인 면역 조절을 해주는 게 부티르산이라는 거고, 또 SCFA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조절이 되고 장내 림프가 안정화가 되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 또 이게 이제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유해균들은 보통 중성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똑같이 이제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식중독에 걸리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게 장 안에 이런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면 이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잘 만드는 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이제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CFA를 잘 만드는 균이라 그러면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거든요. 이제 G 단백질 결합 수용체라고 해서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인데요. 이게 그 우리 몸에 장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고 교감신경계 혈관에 이런 리셉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GPR42라고 43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이제 조절이 된다는 건데요. 장벽에는 이제 GPR42라고 43이 있는데 이거 주로 뷰티레이트하고 프로피오네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바인딩이 되면 PYY하고 GLP-1이라는 게 증가합니다. GLP-1은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싹센다라든지 위고비 같은 거가 이거를 모방한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센다가 저절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싹센다에 해당하는 GLP-1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포만감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그 개선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살도 안 찌고 당뇨도 예방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PYY라는 거는 장이 잘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이 리셉터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지방 축적이 떨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지방에 가서 이 리셉터에 붙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밥을 못 먹는 거죠.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비만이 개선이 되고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이제 췌장에 가서는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을 해주고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고 혈압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숏체인 패티애시드입니다. 이게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워낙 뭘 먹든지 간에 장내 세균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숏체인 패티애시드거든요. 이게 이제 잘 나오면은 우리 몸이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숏체인 패티애시드는 그냥 먹어서는 이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이제 소장에서 그냥 다 흡수가 되니까요. 그 대장까지 이제 가야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직접 작용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이제 많이 먹어서 이제 장내 세균이 그걸 활발하게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전신작용을 이제 해주는 것 중에 그 아세테이트 같은 거는 그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 전신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식초 같은 경우에는 그 GPR 41이나 43에 대한 그런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피온산이나 이제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더라도 전신작용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워낙 향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섬유질을 많이 드셔가지고 장내 세균이 이거를 많이 만들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